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만식입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제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된 후 설날조차 제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생은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몇 년 전 설날, 제 인생을 뒤흔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역 대합실. 설날 새벽 그곳은 고요하지만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깜빡이는 기차 시간표가 설날 아침 첫 기차를 알리고 있었지만 대합실의 대부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날에도 집에 갈 곳 없는 사람들, 특히 노숙자들은 긴 의자 위나 바닥에서 낡은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난로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열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약할 뿐이었고, 철제 바닥은 겨울의 차가움을 여전히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만식. 그는 구석진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몇 번의 겨울을 견뎌낸 듯 했지만 보호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65세. 한때 성공한 중소기업 CEO였지만 지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짙게 패였고 거칠어진 손에는 남루한 검정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어제 주운 낡은 빵 조각과 반쯤 마신 물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설은 정말 끝인가? 만식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설날의 여명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웃었던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회사 대표로서 부유하고 당당한 가장이었고 가족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는 이혼한 지 오래고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설날에 대한 기대도 가족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설날은 버려진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의 시선이 의자 밑에 떨어진 갈색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몸을 굽혀 지갑을 주었습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지갑은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안쪽에는 USB 카드와 명함, 그리고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걸 돌려주지 않고 내가 쓴다면 오늘 밤은 적어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는 곧 손을 멈췄습니다. 명함을 쥐고 서울역 내부 방송을 찾았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이걸 알릴 수 있을까요?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묻자 직원은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방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도훈 씨, 갈색 지갑을 분실하셨다면 안내 데스크로 와주십시오. 몇 분이 지나자 한 남자가 급하게 대합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초조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코트, 반짝이는 구두, 정돈된 헤어스타일.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기품과는 달리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훈, 45세. 글로벌 IT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대표였지만 지금은 설날 아침 기차를 타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라면 설날에도 비서와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걸린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서울 시내는 설날 귀성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로는 절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고 그는 비서를 놔두고 기차로 혼자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비서가 꼼꼼히 챙기던 업무와 자료를 그가 직접 처리해야 했던 탓에 지갑에 넣은 카드형 USB를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오늘 미팅의 핵심 데이터와 보안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다면 모든 게 끝이야라는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그는 차에서 내린 후부터 지갑을 손에 쥐고 있던 기억은 선명했지만 그 이유는 공백 같았습니다. 대합실을 헤매던 그는 방송으로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는 것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안내 데스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갑을 찾으셨다고요? 박도훈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새벽에도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의 손에 쥐어진 지갑은 박도훈이 평소 사용하는 고급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박도훈은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그가 잃어버렸던 카드형 USB와 계약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슴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박도훈은 잠시 지갑을 쥔 채 서 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100만 원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돈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박도훈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뒷면에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는 몇 가지 주식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꼭 투자해 보세요. 틀림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박도훈은 끝내 돈과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기차 시간이 임박해 다시 서둘러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김만식은 낡은 손안에 놓인 100만 원과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떡국 한 그릇 사서 따뜻한 저녁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명함 뒤에 적힌 주식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지? 정말 그의 말을 믿고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걸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어.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작지만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역 대합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만식은 여전히 서울역 대합실 근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는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괜한 짓을 한 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다면 그 돈은 이미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식은 고된 막리를 마치고 서울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돌덩이 무게와 차가운 공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갑자기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이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박도훈의 명함. 그 뒤에 적힌 주식 이름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식은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100만 원을 투자한 후 한 번도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자신도 그 돈이 남아있으리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증권사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밝고 따뜻했지만 그곳에 서 있는 만식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주식을 조금 샀는데요. 혹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식을 쳐다보았지만 곧 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직원의 손놀림이 멈춘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며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만식은 초조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김만식 씨,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이 투자하신 주식이 상한가를 몇 번이나 치면서 현재 계좌 잔고가.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약 2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억. 뭐라고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숫자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주식에 투자했던 그 100만 원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큰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흔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신중히 계획하셔야 할 겁니다. 김만식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겪었던 차가운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떨며 먹었던 빵 조각, 쫓겨난 듯한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외로움과 절망.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꼭 의미 있는 데에 쓰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증권사를 나오며 만식은 자신이 아직도 그 통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나 혼자만 위해 쓸 수는 없어. 내가 겪었던 그 절망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헤매고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떡국 한 그릇 주세요. 숟가락을 들어 첫 국물을 떠먹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떡국의 맛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온기, 이제 다시 찾아온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맛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박도훈 씨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야겠어. 그날 밤 김만식은 따뜻한 설날을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차례야. 김만식은 서울역 대합실을 떠나며 자신이 전혀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20억 원이라는 돈이 주는 놀라움과 희열은 순간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돈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김만식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방에 들어선 그는 무거운 비닐봉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김만식은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직원도 통장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했습니다.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에 다시 넣기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만식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때 직원 10명을 둔 중소기업의 CEO였습니다. 그 시절 그는 젊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 중 일부는 무리한 확장이었고 결국 파산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신뢰, 직원들의 존경,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곧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그저 더 많이,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는 오래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 해.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해야 해. 며칠 후, 김만식은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투자해 회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두 번째 시작이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 저소득층, 그리고 중장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재무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프로그램의 기획서를 작성하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과거의 나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 될 거야.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그는 직접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청중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만식입니다. 제가 왜 여기 서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서울역에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청중 중 한 노인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믿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기회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참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김만식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왔고 그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김만식은 어느 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창밖에서는 서울역의 대합실이 보였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몸을 웅크리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적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만식의 회사, 희망의 발걸음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 불렀고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만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그는 몇 번이고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은 희미했고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 나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잊혀지는 게 나을까?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아침 그의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떡국과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설날의 온기를 나누는 행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만식은 행사의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설날이 텅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은 40대 중반으로 살짝 주름이 잡힌 얼굴의 수척한 모습이었고 여자는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낯익은 실루엣이 김만식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그의 아들 김정훈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만식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나요? 정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겨우 준비한 설날 선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김만식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그의 아들이 맞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가정을 떠나고 홀로 남은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자랐습니다. 여긴 어떻게 해? 김만식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손녀녀 딸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그가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훈아,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손은 아들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정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만식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묵직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훈 역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녀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는 우리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을게요. 그 순간 김만식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았어야 했는데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날 오후 김만식은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설날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의 사람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고 설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설날이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김만식은 아들과 손녀와 함께 사무실 한쪽에 앉아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어릴 때 사진이야. 정우는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설날은 이렇게 함께 보내요. 사무실 밖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김만식은 이 설날이 그리고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설날을 만들어가는 거야. 설날 이후 김만식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바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좌절한 가장, 노숙 생활을 끝내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중장년층. 김만식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아들과 손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는 회사의 실무를 돕기 위해 나섰고 손녀인 정은이는 젊은 감각으로 프로그램 홍보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따뜻한 일상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정우는 하루를 마치며 김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취업 상담을 받은 분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김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겠구나. 아직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김만식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그가 도운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다시 찾았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초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작은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화면 너머로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후 그의 사무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이제 노숙자와 저소득층만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재정관리 교육을 시작했고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어 재기를 꿈꾸는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김만식은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 사무실 벽에 새로 걸린 액자를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설날에 가족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 손녀 정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진 옆에는 그가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내가 받은 작은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의 씨앗으로 돌려줄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 그 글귀를 읽던 정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로 삼으면 어때요? 김만식은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할아버지에게 준 새로운 희망이니까. 설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설날은 김만식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초대해 설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떡국과 전, 그리고 따뜻한 차가 차려진 자리에서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제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만식은 그 순간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은 지금 이 자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받은 기적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김만식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설날은 이제부터야. 그의 미소는 고요한 겨울밤을 환히 밝혔습니다. 설날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설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